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아고라 사회를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영 국장입니다. 어느덧 올해 네 번째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회적 경제 그리고 장애인 기업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또 마을, 또 뭐 자활 이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의 정부에서도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국정과제로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과 제도를 정비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기업이라고 또 하면요, 장애인 스스로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해서 장애인들 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나 또 우선구매 제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기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법도 별도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사회적 경제와 장애인 기업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올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기업 활성화에 관련된 법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 중에 이 협동조합 부분이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올해 6월부터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신 5분들은요, 이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려서 소득과 장애인 고용 창출에 새로운 변화, 또 시도, 또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분들을 모시고 이 협동조합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우리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이 소득 창출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4회 장애인 아고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주 발언자분들 먼저 소개를 간단히 제가 드리고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로부터 오른쪽부터 제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 대표님이신데요. 자세한 얘기 일단 좀 청해 듣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유석영 대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그 오른쪽으로 우리 위주원 협동조합 멀리 대전에서 오셨어요. IT 관련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 오영진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우리 박원진 이사장님이신데요. AUD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세요. 박원진 이사장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왼쪽으로 김정호 대표님 참석해 주셨어요. 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 왼쪽 끝으로 아트기버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이신데요. 서은미 대표님도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일단 처음은 5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개를 좀 각자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구두 만드는 풍경은 CEO는 시각장애인이고 기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뭉쳐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청각장애인들의 뛰어난 솜씨와 또 능력이 직업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껏 잘 역량 발휘를 못했었는데 기회와 또 여건을 충족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의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작을 했다가 3년 8개월 정도 하다가 경영난을 못 이기고 한번 넘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구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으심으로써 다시 아지오라는 시즌 2를 2017년 11월 15일 해서 막 3주년을 넘어섰습니다. 총 17명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9분, 지체장애인 분이 1분, 그리고 저 시각장애인, 나머지 지원부서 사람들이 매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지고
또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매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피말리는 시장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사후 관리도 고객 관리도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치열하게 저희들이 전쟁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협동조합에 관한 주제로 5분을 모셨는데 사실은 설명을 아까 좀 생략을 드렸는데 영리와 비영리로 그 형태도 약간 나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성영 대표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 자체로 뭐 어떤 운영이라던가 그 앞으로 어떤 확장 이런 거에 있어서 애로점이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들으려고 모셨지만 또 한 분은 우리 위주원 협동조합의 오영진 대표님 계신 곳은 이사님 계신 곳은 영리를 일단 기본으로 한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이시잖아요. 그런 차이도 좀 있으시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오영진 이사님께 위주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위주원 협동조합은 지금 총 9명이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45%가 이제 장애 청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제 IT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이제 보급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 휠체어 온라인 휠체어 편의시설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급하는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료 사업에 이제 뭐 적절한 솔루션을 보급해 준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문제에 필요한 이제 적절한 IT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구축 운영 또 소프트웨어 개발 또 SI 이렇게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좀 봤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SI 업체 또 IT 기업의 면모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IT 쪽의 분야로서는 좀 유사한데 또 다른 영역의 두 분이 또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김정호 대표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 텐데 시각장애인용 대체 자료 콘텐츠를 제작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조합은 그 시각장애인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처음 만들게 된 게 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필요한 책을 그 원할 때 이렇게 구해서 보는 것이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은데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IT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식으로 다른 시각장애인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이라는 서비스 모델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이제 점자 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통 대체 자료라고 하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읽고 싶은 책을 그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북 형태로 제작하는 거를 요즘 많이 얘기들 하고요. 물론 또 많이 알려진 거는 뭐 점자 도서라든가 녹음 도서라든가 이런 형태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최근에 이제 그 IT 기술,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이제 음성이나 점자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이제 대체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그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관을 이제 도서관 형태로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책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온라인에서 요즘 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협업해 가지고 책을 만들면 좀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온라인 제작 솔루션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조합을 처음 설립했을 때 목표했던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책을 빠른 시간 안에 보통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기간 안에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직원분들은 몇 분이시고 시각장애인 분들도 그럼 많이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그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분은 2분이고요. 그렇고 온라인에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은 현재 한 16,0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원들 또는 뭐 소수의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책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계신 자원봉사자분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책을 굉장히 빨리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 어떤 책 가뭄을 해결해 보기 위해 가지고 책을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자원봉사자들이 책 가뭄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할 책이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성공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요. 다양한 거는 사실 기술만 가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 어떤 필요나 시각장애인의 어떤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우리 사회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도움이 좀 잘 조직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구축한 게 오늘처럼 이렇게 잘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서우미 대표님 아트기버 사회적 협동조합 뭔가 제목에 회사 이름에서 문화적인 냄새가 향기가 나는데 문화 콘텐츠를 다루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친구공동체 아트기버 사회적 협동조합의 서은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 공동체를 형성해 준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자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것은 저희는 대상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조합 자체가 생산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그리고 봉사자, 후원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나아갈 때 같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포시랑 의왕시에 한 5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친구를 사귀고 집이 아닌 장소에서 여가를 누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생성되는 결과물들, 음악이라든지 미술의 결과물들로 공연, 전시 아니면 음원을 만들고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을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활동을 만들어주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과 거리상 저희 프로그램이나 저희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또 저희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눈높이 프로그램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 직원은 발달장애인 어머니 1명과 음악치료사 선생님들 2명 해서 사무실에 함께 일하고 계시고 6명의 문화예술 치료 강사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래 기다리셨어요. 박원진 이사장님 이제 소개를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정호 대표님과도 약간 유사한 좀 계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떤 법 제도나 기업에 앞서서 스스로 뭔가 문제 의식에서 해결을 위해서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통해서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행복한 소통을 만들어가는 AUD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UD는 대표적인 서울지 공유 기업이자 사회적 경제 우수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AUD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6명의 조합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90명의 조합원으로 성장했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가 청각장애에 있다 보니까 그 추억 통역 서비스보다는 문자 통역 서비스가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문자 통역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그 남성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문자 통역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 통역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은 그 첫 번째로 청각장애인 당사자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두 번째는 한글 촉기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촉기자분들이 문자 통역자 조합원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우리 AUD의 목적 사업에 좀 공감을 해주는 그런 후원자분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직원분들, 그렇게 다중이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90명의 조합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문자 통역 서비스라는 거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서비스인 거죠. 왜냐하면은 현장에 있는 가령 포럼이나 뭐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데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청각장애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두 다 함께 그 문자 통역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문자 통역자가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타이핑을 하면은 현장에 있는 스크린이나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자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자 통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다 보니까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라든가 정책을 좀 제안을 해서 청각장애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 정부에 제안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은 거에 좀 놀랐어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뭐 회의라든가 온라인 교육이 또 많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주먹국으로 해서는 안 되니 또 어떤 시스템과 연계해서 문자 통역도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이사장님 모셨지만 저희도 이제 AUD 통해서 몇 번의 행사나 교육을 같이 진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데 오늘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지만 협동조합의 어떤 유연성, 이런 장점들이 많이 또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회적 경제의 정의 이렇게 국정과제로도 아까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찾아봤더니요, 구성원 간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생산 판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에 가장 큰 또 한 부분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나 돌파구로 협동조합을 생각하셨는지, 어떤 것들을 이걸 통해서 가치를 획득하고 지향하시는지, 이것과 맞닿아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이런 계기를 좀 더 여쭐까 했는데,
사실 아까 기업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일부 소개하신 분도 계시고요. 질문을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첨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협동조합의 형태를 빌리게 됐는지 이런 계기도 있지만 거기와 맞닿아 있는 게 그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런 비전이나 가치, 우리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는 뭐고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운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꼭 지목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박원진 사장님, 네, 저 눈이 마주치셨는데요. 네. 네, 저희 AUG 비전은 좀 긴데요.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소통과 나눔을 위해 협동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 통역을 지원한다는 거는 그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는 거는 이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이 좀 담겨져 있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그거를 얘기하자면은 지속 가능한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통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그 문자 통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협동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AUG의 가치이자 비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저 박원진 사장님 인권 얘기도 나오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부담되실 텐데 우리 협동조합의 가치나 지향점 또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소영 대표님. 초기에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선택한 것도 가능하면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함께 소유하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의 지경을 넓히는데 꼭 필요하겠다. 처음에는 감성적으로 시작했다가 정직하게 만들면 많은 소비자들이 잘 사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저희가 폐업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 아픔, 그 상처가 굉장히 컸었어요. 재창업을 시도하면서도 안 할 생각이 사실 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위험 요소가 높으면 유지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지분이나 이런 것을 서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재미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이 구두 만드는 일이 전통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손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맞고, 제가 80년도 말에 방송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구두 3사가 그때 유명했죠. 전부 청각장애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모형으로 있는 것을 보고 저 모델이 참 좋았다. 당시에도 30년 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상 돌아보니 우리나라 생산 현장에서 구두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걸 봤어요. 전부 해외에서 저가로 만들어 와서 상표를 붙여서 오는 거였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이 와도 일자리를 줄일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도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저희의 존재 가치가 없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과제도 많고, 또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것, 또 확장을 위해서, 또 유지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함께 있고 청각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구조가 앞으로도 잘 적용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신념으로 저희가 견인차적 역할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유성 대표님 계신 곳은 우리 5분 중에서도 제조 판매 쪽에 좀 유형을 띄고 계시다 보니까 이 고민점도 굉장히 다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확장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을 이어져야 하는 고충이 굉장히 더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 구두 만드는 풍경의 가치,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 청각장애인분들 중심으로 한 어떤 일자리 창출, 또 늘 이렇게 국한돼 있는 어떤 직종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 이런 걸로 똘똘 뭉쳐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서 대표님도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분들 또 부모 가족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 협동조합 안에서의 가치를 또 두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저희는 2017년 6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설립이 되기 전에 2014년에 이루어졌던 봉사 모임이 아트기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봉사 모임을 하게 됐던 이유는 학기 초였어요. 2014년 학기 초에 어떤 자폐성 장애 친구가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다가 지금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점, 비슷한 또래의 지적 장애인 친구들 2명도 학교에서 막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1대1 음악 재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분명 언어 교육이나 음악을 통해서 언어를 해야 되고 음악을 통해서 집중력을 길러줘야 되고 이렇게 목표가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심리적인 치료만, 심리적인 재활만 같이 도와주는 것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게 시작이 되었었고요. 근데 마침 되게 시대가 그때 2014년 15년이 어떤 때였냐면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이 통과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었어요. 네, 평생교육 쪽에서 만나, 사회복지 쪽에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음악 치료, 치료사 선생님들, 재활을 목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실 전 연령을 다 만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특성상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해주시고 하다 보면 전 연령을 다 알고 있고 또 부모의 필요와 아이의 필요, 학생의 필요, 그리고 그 대상자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이렇게 심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했던 그룹 모임도 너무 친구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연령대가 딱 중고등학교 아니면 20대 초반 이러다 보니까 이 모임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장 적절하게 이 모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큰 비용과 환경에 필요가 없어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이 가장 적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됐었고요. 그 친구들 자체가 어떤 장애 특수성이 있었냐면은 취업을 하기 힘들었어요. 취업을 하기에는 힘든 정도의 친구들인데 스스로 보행도 가능하고 언어 의사소통도 약간은 되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갈 곳이 없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된다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그 모습을 또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부모님들이 매일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에는 부모님들도 이제 생활 속에 다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데리고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꾸준히,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교육이 끊기면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상은 퇴화가 너무 빠르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뭐 4, 5년을 같이 했었는데 3개월 후에 만나니까 4, 5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이 친구들만이라도 네, 이 모임을 유지해 주자라는 마음에 형성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모든 지역의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확장, 그러니까 진짜 이제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네, 지금 말했던 정도의 친구들, 집에 있기에는 힘들고 네, 밖에서 이제 취업이나 다른 활동을 하기 힘든 친구들이 자유롭게 와서 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네, 이러한 여러 형태의 발달 장애인들이 여러 목적으로 왔지만 결국엔 네, 지역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집 이외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과 네, 향후에 나아가서는 이들이 여기서 고용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까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영진 대표님, 제가 잘은 모르면서도 괜히 비영리, 영리,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얘기를 드렸는데 괜히 제가 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업, 어떻게 보면 기업이죠. 공동 운영을 하시지만 그 위즈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 가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장애 청년들과 이제 IT 영역에서 이제 좀 활동을 하던 경력직 전문가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이제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정한 이제 고용 환경에서 이제 놓여 있던 분들이 뭐 1년 안에 뭐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제 보통 장애인부터 이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을 시키는 이제 이런 이제 고용 환경에서 좀 이제 억압받던 장애인분들, 그런 고용 불안정에서 이제 불안함을 느낀 이제 장애 청년들과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이제 일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모여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주식회사로 설립을 할 것인가,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서로 나눠서 이제 위기도 같이 이제 견뎌내고 이제 이 사업의 방향도 같이 결정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제 구조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주식회사로 만든 다음에 협동조합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위존이라는 회사가 엄청 성장했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했을 때 주식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뭐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우리는 미래를 그릴 때도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해서 만들어내고 이제 서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익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배분해서 갖는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IT라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제 그냥 실상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돼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제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지켜주면 장애인분들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제 모든 이제 뭐 시각 장애인이든 청각 장애인이든 이제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든 이런 분들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웹 접근성인데, 근데 초반에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일들을 해보자,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좀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도 사회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IT가 필요해, 이제 이런 이제 수요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만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설립한 지 벌써 9년 차인데요. 예, 9년 차 동안에서도 이제 물론 뭐 위협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저희 조합의 가치와 그리고 인력들이 이제 하는 일들을 이제 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비전과 사업의 방향은 이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급하고 만들어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가치적인 것들을 확립해 나가는 IT 기술자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이제 최종 목표로 계속 잡고 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대표님 추구하시는 가치나 이런 것들 또 혹시 더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에 조합을 조직하게 된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책을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책에 대한 어떤 목마름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커지면서 관련된 복지 서비스 아니면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필요한 책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갖게 된 생각이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 체제 안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필요,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서비스 방식은 도서관 형태가 돼야 되니까 도서관은 이제 비영리 기관만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추구했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 조합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고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체제 안에서 또는 일반 시장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그런 기술을 IT 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희 조합이 설령 어떤 가격을 매겨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당분간 못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주변에 인정을 받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저희한테 투자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판매하는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리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저희 조합을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얘기가 진행됐는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자랑의 시간을 좀 이제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 사전 정보에 의하면 수상을 한 경력이 다 한 번씩은 다 계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협동조합의 장점이나 유연성으로 또 극복하신 사례도 계실 것 같고요. 협동조합이란 장점 어떤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재 상태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섯 분이 그런 좀 PR과 또 이런 홍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어떤 분이 마이크를 지금 잡고 계십니다. 유석영 대표님. 네, 좀 협동조합은 안정성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툴인 것 같아요. 아주 저희가 이제 폐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이제 폐업을 했을 때 이런 누군가가 방어하고 디펜스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지고 말았는데 협동조합이라는 이 툴은 합치지 않으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또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성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분을 서로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많은 셀럽들이 이제 우리 조합으로 다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또 같이 공동 창업을 하셨고 장애인 쪽에서도 우리 강원래 씨도 같이 일을 했고 또 언론사에 지금 그 YTN에 계시는 변상욱 선배도 이렇게 각양의 이런 분도 있었지만 또 굳이 조합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70대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라도 지켜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셔서 아주 다양성이 참 풍부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구성을 할 때도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 또 그리고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제공이 되는데 이게 의사 결정을 할 때도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가 많이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이미 뜻이 같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뭘 할까요라고 나서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이 사회복지법인은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고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빠지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아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영토를 넓혀서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단 중요한 건 이제 외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자본력 그리고 충분히 고정 비용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그 무거운 부분을 이겨내는 데는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야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능은 매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또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또 그리고 통합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은미 대표님, 뭐 규모나 또 분야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5분 다 협동조합이 좋아서 일단은 택하신 거잖아요. 또 다른 관점에도 좋으니까 협동조합의 장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하고 계신 아트기부에 대한 또 더 자랑하실 것 있으시면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는 협동조합의 자랑을 말을 하려면 아픔을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지원금이 없을 시 기부금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려고 만들어졌다 보니까 모이신 조합원들이 다 따뜻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마음이 있으셨는데 생활은 이렇게 전적으로 다 투입해서 같이 운영을 해주실 환경과 시간이 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운영과 발달 장애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그 활동을 유지해줄 선생님이 필요했고 법인으로 또 이렇게 행정 같은 것들을 같이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저희는 유대는 좋지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발달 장애인 특성상 이렇게 많은 비용을 받지는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그러한 이제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금이 없는 재원난이 너무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들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맨 처음에 모였을 때는 제가 혼자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봉사를 했을 때 뭐 5명이 만약에 앞에 있다 하면은 선생님과 1대1 관계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옆 사람이랑은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예 싫어서 거부를 하던 친구들이 뭐 8개월, 1년 지나니까 먼저 가서 안녕 하고 얘기도 해보고 건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던 친구들이 뭐 2, 3년 지나니까 가서 막 껴안아주면서 너 내 친구지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러한 변화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걸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대면 촬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 한 명 한 명 한 명 개인 프로필을 찍는데 너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그 친구들이 프로필 찍는 사람을 그 친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깔깔거리면서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런 걸 꿈꾸고서 네, 아트기버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었지라는 것을 이게 아무리 어렵고 비용과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관두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이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있을 때마다 있는 만큼씩 이제 운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조합원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만 있어서 오셨었다면 이제 진심의 마음이 있으셔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환경이 변화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응원과 지지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 사회적 협동조합 정말 좋구나라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좋은 뜻에 참여하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설립했을 때 정관이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설립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힘들어서 네, 법인이나 조합이 없어지는 일, 폐업이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모두 사회적 가치 때문에 모였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끈끈하게 참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법인은 정말 잘 입었다라고 지금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영진 대표님 협동조합의 장점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입에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좀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측면에서 조금 더 일반 협동조합을 생각하시는 분 또는 두려워하시는 분에게 팁이 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선택이라고 좀 생각은 해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창업을 한다는 것, 이제 회사를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법인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실패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 여기 모인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최대의 수익을 벌어서 이제 내가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모델이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수익을 뭐 수익이든 뭐든 이런 걸 많이 했어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 독단적인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다라고 하면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일반 협동조합을 할 거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거냐는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도 선택이라고 봐요. 이제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목적을 놓고 그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사체들이 모였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관점보다는 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영리 모델로 가는 것들이 유리한 것이냐 일반 모델로 가는 게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태길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자원봉사자 시간도 배정해 줄 수가 있고 뭐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부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협동조합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일반 협동조합도 종류가 다양한데 뭐 소비자 협동조합 뭐 이제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큰 차이점은 이제 비영리 모델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영리 모델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의 차이인 거고, 그건 이제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협동조합은 저희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출자금이 엄청 세요. 저희는 160만 원이에요. 네, 3개월 일해보고 이 조합이 진짜 사기꾼 단체는 아니구나 하면 이제 160만 원 내고 이제 다니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 조합비를 안 내고 나간 친구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에서 이제 아까
아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독재하지 않는 대신 모두가 책임을 나눠지는 거에 좀 주안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 조합이 내일 당장 망한다 하면 이제 160만 원씩 낸 출자금을 못 받아요. 그러려면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사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봤을 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거는 내 회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사체로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희도 출자금이 뭐 인당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뭐 160만 원, 많게 낸 사람 500만 원 넘게 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낸 것들이 저희가 보증금 영원에 이제 사무실을 좋은 데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주 아주 좋은 분을 만나서. 근데 건물이 매각이 돼 버린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가라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돈이 없었을 때, 현금 흐름이 안 좋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니까 총회 열기가 되게 쉬워요. 다 모여서 제가 폐업 선언을 했어요. 아, 우리 이제 그 보증금을 못 만들어서 폐업해야겠다 했을 때 같이 일하던 노동자분들이 우리가 보증금만 해결해주면 돼라고 해서 그때 몇백만 원씩 내던 게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보증금은 지금 조합원들이 출자금 낸 걸로 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회사 어느 직원이 자기 회사 망한다고 돈을 냅니까? 전 절대 그런 구조가 협동조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이제 돈을 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위기도 같이 극복해 나가고 이 사업이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결사하는 것들에 대한 조직이다라는 것들로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은 저 뭐 발달 장애인들 모시고 뭘 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할까? 그 뭐 이거 뭐 문자 통역 서비스 한다고 지속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협동조합들은 이제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시도해 보기는 이제 편리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뭔가 응원을 해준다거나 이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모델들은 발굴하다 보면 이제 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내가 꼭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협동조합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제 그런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을 느끼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공동체적인 약간 의미가 좀 많은 조직이 이제 협동조합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김정호 대표님 말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공감했던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희 AUD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문자 통역 서비스는 사실 국가적 책임이 지고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지원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에서는 그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세계 10위라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장애인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됨에 불구하고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AUD는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시스템 안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이
다른 일반적인 지역과 차이를 말을 하자면은 우리 다 같이 사업체인 거죠. 사업체이지만 그 옆에 의용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자체, 사람이 먼저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사회복지 시스템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좀 안타까운 거는 사업만 있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또 사람을 먼저 생각 좀 할 수 있게끔 그 사회복지 예산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를 여쭐 계획인데 그 전에 좀 더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정책이나 제도의 틀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히 우리 김정호 대표님, 방원희 이사장님은 현재 이 서비스나 제도 안에서 빈 공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같으신 것 같고요. 우리 서 대표님도 포함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의 관점을 방향을 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김정호 대표님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운영 이제 시작하셨고 하시고 계신데 혹시나 이런 같은 문제의식, 같은 이런 사각지대를 메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택하실 장점 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면서 또 자랑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사회적,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분야에서도 명목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페이퍼상으로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봤으면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모이고 또 주변에 그거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후원자로 또는 지원자로 구축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사실 그 영리 기업과 만약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당초에 추구했던 가치들은 좀 물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합원, 그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그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다음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년 넘는 시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판매한 물건이 없고 받은 후원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조합원들이 출연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도서관에 계신 분이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참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게 조합원들은 굉장히 그 조합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사회적 가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잘 해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자원봉사자가 지금 15,000명,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아주 오래 기다려야만 필요한 책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 받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며칠 만에 책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어디 가서 자원봉사 활동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저희 그 조합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그 호응을 받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조직할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그러니까 자분들이나 또는 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합을 구성하는 분들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적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동의, 이런 게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조합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좋은, 그리고 유연한 민간 중심의 아주 유연한 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올해는 또 코로나 팬데믹 이 부분이 굉장한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법적 환경이라든가 뭐 정부의 어떤 역점 과제 다 있죠.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사회적 경제 자체가 더 퇴보하거나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더 확대되고 이것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의 뭐 제도적인 접근이나 또 지원책, 또 관점의 변화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씩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해요. 현재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혹시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실지 이런 고충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제도적이고 그리고 뭐 인식도 좋고요. 어떤 쪽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씩 좀 청해 듣고 마무리 수순으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유소영 대표님, 시원하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순환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기업 1,000원에서 한 50원 정도의 순이익 정도 난다고 하는데 그걸로 대기업이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앞으로도 태생이 일자리 제공형이니까 뭐 사회공헌형이나 이런 등하고 좀 다르게 일자리 제공형이라 이 부담은 매우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게 갖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정부나 이런 제도들이 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이 되게 단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거에 의존해서 협동조합을 했다가서는 자칫하면은 흐지부지 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역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선을 못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폭넓게 커플 비즈니스를 조금 정부가 중매를 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5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비영리 쪽으로 또 영리를 하더라도 같이 커플을 맺어서 기업이 참여해주면 조세 혜택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국가 사업에 참여나 이런 것들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어떤 뭐 연계 고용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재미있게 육성해주고 교환 근무도 하고 또 그리고 생산된 제품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도
충분히 다 이런 것들을 마일리지를 적용해가면서 커플 비즈니스를 하면은 앞으로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도 뭐 지원 센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법적 환경도 바뀌고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사회적 경제 안에서의 또 장애인 분야의 확대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성영 대표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장애인 창업에 있어서의 또 진입이라던가 유지 확대에 있어서의 어떤 커뮤니티 또 그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는 좀 접근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뭔가 그들 간의 연대라던가 그 유지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저 김정은 대표님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복지 서비스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다른 복지법인들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미 이제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해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미시적인 분야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을 더 설립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경제, 그래서 무슨 생산 활동, 판매 활동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 서비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 그거를 미시적으로 해결하는 한 공급자로서 보고 인정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 하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또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과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도 같은 법인격 아니면 그런 위치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저 박원진 이사장님, 서은미 대표님, 우리 김정호 대표님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조, 판매, 또 IT 뭐 그 영역의 특성이 있고요. 거기에 맞춘 네트워크나 이런 지원도 필요한데 사실 사회 법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풀어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 또 지원 체계는 조금 또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나. 아까 그 서비스 안에 사각지대를 메꾸는 측면에서의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자생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마련해 준다거나 또 그 안에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그런 접근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홍보 얘기해 주셨지만 약간 또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유성영 대표님 너무나 고민하고 계신 이런 홍보나 마케팅 영역이 있겠지만 우리 이런 사회 서비스의 영역을 또 채워가는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또 다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민 대표님 또 이어서 그러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방금 이렇게 발언해주신 유 대표님, 김 대표님의 딱 사이가 저희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우선은 가장 큰 고민은 비용과 운영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3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1대1로 먼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회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지원해주고 그 장애 특수성에 어울리는 또래들을 묶어서 2단계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 공동체에서 운영했던 이제 같이 교육을 했던 교육 결과물들, 문화예술 활동물들로 이제 사회 참여를 3단계 시켜주고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1대1 치료 교육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저희가 더 채워줄 때마다 너네 돌봐주고 있잖아, 너네 더 와서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 라고 저희가 더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자체의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40%는 딱 목적 사업을 이루고 60%는 그 이외에 사업을 해도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커뮤니티가 정말 탄탄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익 사업의 모델도 또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사업 모델을 나는 걸로 이 지역 커뮤니티를 단단히 해줘야 되겠다. 그게 가장 복지시설이 아닌 사회적 경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찾아볼 수 있는 적절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계속 저희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교재 사업도 이번에 시작을 해보자라고 손을 잡게 된 거였었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아까 법적인 것들 한번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느끼는 것들 안에서 이제 쭉 말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창업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그래서 창업 공간과 사무실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서비스를 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그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 서비스가 진행이 되거나 고용이 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들도 사무실 공간 딱 작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도 되고, 장애 특성상 이제 더 넓은 평수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지원도 또 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때 이제 저희의 그 아까 월세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저만 해도,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법인이 뭔지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법인이 뭐지?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법인이 있지? 하고 이제 다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와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꾸리다 보니 그분들이 이렇게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 아니시고,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이렇게 보통 비용이 뭐 취약계층들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행정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원이 같이 좀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하지만 아트기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공제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데 너무 복지 사업이에요. 너무 복지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이 특수교육비를 이렇게 영수증을 뜯어줄 수 있고, 아니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 근데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업 색깔이 복지와 유사하더라도 복지 쪽에서, 그리고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을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와 좀 유연하게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또 이제 다시 강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비영리라 하더라도 운영이나 영리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은 다 갖고 계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 체계 안에도 그 부분을 고려한 지원이 좀 현실적으로 마련이 돼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모델별로 약간의 또 지원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다르실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까 그 소득공제 얘기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또 하여튼 핵심적인 것은 비영리라 그래서 운영이나 수익 창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그런 것을 또 강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원진 이사장님, 어떤 제도적 보완, 뭐 인식 이런 게 필요할까요? 개선. 네,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좀 AUD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AUD 문자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하고 고객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청각장애인 분들은
AUD가 없었더라면 본인은 사회생활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가,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고객자는 AUD가 없었더라면 그 현장에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못했을 거고, 들어준다고 해도 AUD가 없었을 때는 초기 비용이 꽤 고가였거든요. 고가의 비용도 있었고 어렵게 섭외를 했지만 그 문자 통역자가 실력이 천만차별이었거든요. 저희 AUD가 고정된 정찰제라는 비용과 그런 잘 관리된 문자 통역자가 파견이 됐기 때문에 고객사들도 지금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자 통역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우리 AUD가 탄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런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우리 서울 지역처럼 문자 통역 서비스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AUD 같은 기관이 지방에 없다는 거죠. 물론 저희 AUD에서 지방에 있는 그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문자 통역자를 파견하기도 해요. 그 파견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정부에서 AUD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규모화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런 거를 재정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 그다음에 인력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체 구축을 지원을 해준다면 그 우리 지방에서도 서울 지역처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제도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대중은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들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몇 년 전부터 그 방송이나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홍보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하는 데나?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업체와 달리 조합원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것만큼 그 우리 방송에서 그 협동조합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 협동조합 제품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는 협동조합 조합원을 활동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거 광고나 그 홍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준다면 이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오영진 이사님 뭐 추가로 더 지원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지원 좀 해줘 이제 이렇게만 비춰질까봐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정부 복지 시스템에서 이제 김정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케어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들을 우리가 일정 정도 케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비용들을 우리가 일정 정도 감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감수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설립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넓은 공간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임대료나 이런 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찾아 헤매면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일반 창업자들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가, 제발 일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정말 간신히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뭔가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것들에 착안해서 출발 지점을 좀 같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더 많은 것들을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맹점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설립 초창기 때 협동조합이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설립자 과정에서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의 목표를 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도 이제 몰랐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갑자기 막 내가 경험하던 커뮤니티는 14명 뭐 10명, 20명 내외인데 갑자기 몇백 명의 커뮤니티를 내가 운영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럼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지만, 이제 서은미 대표님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도 잘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도 잘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정도의 이제 수준을 일을 이제 덜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 때 지원이 이제 없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상출해 나가는 그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시간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정부나 이런 데서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우리가 줄여 나갈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마지막에 정리 관점의 발언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어요. 어떤 좀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의 상태 그리고 좌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사회적 경제를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삼고 뭐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 안에서 우리 장애인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조차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또 궁금함을 갖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올해 6월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장애인 기업에도 협동조합의 어떤 주체로서 확대가 됐다고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도 확대되는 걸로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명확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또 의견 주셨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또 참여를 위한 또 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인식도 많이 넓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많이 논의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도 개선 역시도 같이 따라가는 쪽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장애인 아고라의 마지막 순서 진행해봤어요. 사실 이 상반기에는 총선이라던가 또 코로나 이 현 추세나 이벤트 또 트렌드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 장애인 유튜버들에 대한 소개를 지난 3회 때 했고요. 오늘은 이 협동조합 운영자분들을 모셔서 현재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주제로 좀 삼아봤습니다. 일단 오늘 나와서 현재 꿈과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신 5분 또 감사 인사드리고 현재와 미래를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아고라 내년도에 또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